이번 사건은 좀 무섭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은 일단 보험살인인데 보험살인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은혜 그리고 이 계열의 대선배 어민수기가 있다고. 이 둘의 특징을 합쳐놨어. 인간이 이럴 수 있냐? 사건 도중에 이 범인의 판단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경지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사건인지 사건의 과정과 보험살인의 특징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의 여자가 33살의 야마구치 레이코라고 하는데요. 남편과 이남 1녀둔 5인 가족의 엄마예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부부 사이 좋을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가 또 않대. 남편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저 옆에 영정사진 든 사람이 남편이에요. 3살 많은 36 야마구치 카즈이코. 가정적인 남편이 아니고 맨날 술 처먹고 나가서 여자 만나러 다니고 도박이나 하는 개망난입니다. 밖으로만 나다니다가 어쩌다 한번 집에 와서 애만 만들고 나가는 거야 또. 아내는 가정 지키려고 버티다 보니까 애가 생겼고 또 그 애를 책임지려다 보니 애가 자꾸 늘어나기만 했던 거지. 카즈이코가 아주 상도라이예요. 막내딸을 낳던 1988년 가을 웬 여자를 만나 바람이 또 나는데 A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여자도 유부녀야.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랑 사이가 좋았대요. 그럼 왜 바람이 나? 남편이랑 술집을 냈는데 장사가 이게 뭐 미천이 있어야 시작할 거 아니야. 이 돈을 카즈이코가 내줬습니다. A의 남편은 모르겠지. 120만 엔 정도 대줬고 지가 또 손님으로도 자주 찾아갔었대 술집을. 그러다가 A가 술집 낸 지 1년 만에 남편과 이혼해. 그리고 다시 1년 뒤인 2000년 A의 전 남편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부부의 이혼 사유는 A, 아내의 바람이었고 그 상대가 이 카즈이코라는 새끼였구나. 그래서 카즈이코 찾아갑니다. 씨발 지금 알았는데 우리가 이혼한 게 너 때문이었구나. 야, 너 위자료로 150만 엔 갖고 와. 뭐 소송을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진실을 알았으니 너도 아내 있다며 너네 집에 얘기 들어가기 싫으면은 돈 내놔.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거야. 카즈이코도 당연히 아내에게 불륜을 들킬 수는 없잖아. 그래서 150만 엔에 입 닫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돈을 받은 A의 전 남편이 말을 바꿔요. 돈 챙기고 나서 갑자기 불공평하대. 뭐가 이 와중에 불공평하냐? 네가 오마에가 내 아내를 건드렸으니 왓다시도 너의 아내를 건드려야겠다는 거야. 이 논리로 A의 전 남편은 카즈이코의 아내인 저 왼쪽 레이코에게 접근합니다. 이 새끼도 또라이인 게 아니 뭐 돈이나 어떤 계약 관련된 문제면은 이런 게 그나마 이해할 수는 있어요.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근데 불륜이잖아 이거는. 저 레이코라는 여자는 이 일이랑 아무 관련이 없잖아. 이 여자도 피해자인데 씨발 지가 억울하다고 애먼 사람을 왜 건드리려 그래. 근데 일단 저지르고 봅니다. 카즈이코가 이미 뭐 집에 붙어 있지도 않으니까 레이코를 지킬 수 없겠죠. 애초에 뭐 지킬 생각도 없었겠지만 여자 혼자 애 키우는 집에 A 전 남편이 자꾸 찾아가니까 뭐 별 수 있겠어요? 동네 창피하기도 하고 이게 혹시나 또 부모나 시댁 귀에 들어가 봐. 레이코가 며칠을 시달리다가 결국 호텔을 끌려갑니다. 그래서 A 전 남편에게 알몸 사진을 찍히는데 레이코는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 사진만 굳이 찍을 이유는 없어요. 이 사진이 시작이야. 이걸 빌미로 여친이 돼달라는 협박을 또 받습니다. 레이코가 남편인 카즈이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개무시하고 들은 척도 안 해. 결국 A의 전 남편에게 자기 술집에서 일하라는 강요를 받고 거기를 출근하기 시작해요. 여기가 그냥 술집이 아니고 스낵바입니다. 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방석집이랑 좀 비슷한 분위기, 뭐 이것도 안 가봤지만 아무튼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님 옆에 뭐 착석하고 술 따라주고 그래야 되는 건가 봐. 그거 아니면 술집 나오라는 협박을 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문제는 이혼해놓고 이 술집에는 전 아내인 A라는 여자도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전 아내랑 전 아내의
바람난 남자 아내를 매일 보는 이 병신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거야. A는 전 남편이 카즈이코랑 레이코에게 접근했던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레이코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협박 받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든지 이걸 왜 다 들어주고 있냐? 오히려 레이코는 카즈이코랑 이혼을 결심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새로운 문제는 이제 애들인데 양육권을 레이코가 다 가져갔거든. 카즈이코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왜? 아내가 자기 버리고 다른 남자 쫓아가서 술집을 나가고 있잖아. 열받잖아. 레이코에게 큰 화를 냈거든. 시작은 분명히 카즈이코가 병신이었는데 이걸 대처하는 이 피해자 아내의 방식도 병신 같은 거지. 여기에 이제는 이 레이코가 계획을 세워요. 남편이 돈 분할 안 해준다니까. 재산을 안 나눠주겠다면 강제로 그래야 될 상황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 지경까지 온 거 그래 카즈이코 너 죽이고 보험금을 받겠대. 레이코는 카즈이코 살해 계획을 자기 협박해서 술집에 출근시키고 있는 그 A의 전남편에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땐 이거 바람났어 두 새끼 지금. 오빠 카즈이코 죽이면은 우리 남편 죽이면은 한 1억엔 나올 것 같은데 좀 도와줘. 이런 거야. 엔화가 원화의 얼추 10배 생각하면 되잖아요. 10억 원이라는 건데 1990년의 기준이면은 30억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이 제안에 A 전남친 귀찮아 그냥 B라고 할게요 이제. B도 좀 이상하다고 하는 집 보면 양아치 같은 새끼지만 살인까지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아무리 액수가 커도 왔다시 그럴 수 없다 거절합니다. 레이코가 좀 막막해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던 차에 이 남자가 나타나요. 술집 단골이거든. 45살 호카오 카즈오라고. 지가 손님이면서 오히려 직원인 레이코의 말을 더 들어줘. 편 들어주고 막 응원하는 사이가 된 거야. 한마디로 그냥 개호구 등신 쪼다져. 그러니까 레이코가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더니 B와의 술집 사장과의 관계를 끊고 이 호카오를 남친으로 삼아요. 이것 봐. B랑 사귀었어 내가 볼 때는. 레이코의 계획은 뻔하죠. 호카오를 6탄 공격으로 감으면서 B가 거절했던 남편 보험 살인 계획에 끌어들이는 거지. 같이 하자니까 이 새끼가 덥석 무네? 호카오가 공범이 되겠다는 이유는 레이코 때문만은 아니에요. 돈 문제야. 얘도 뭔 빚이 꽤 있대. 범행 방식은 이혼한 레이코가 카즈이코에게 접근할 수는 없어. 뭔 의심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호카오가 수면제를 먹여 재우고 바다에 빠뜨리자는 겁니다. 이거는 의도와 다르게 예상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보험 사기면은 시신이 반드시 발견돼야 합니다. 근데 바다에 빠뜨렸다가 까딱해서 못 찾아버리면 어떻게? 실패잖아. 계획대로 되나 보자고. 1992년 9월 10일 오후 8시. 이은혜의 방식과 좀 유사한데 경찰서 가서 남편이 낚시하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신고해버립니다. 지가. 여기가 진짜 개병신 같아요. 경찰이 와서 바로 시신 발견합니다. 근데 바다에 빠진 시신을 어떻게 바로 찾았냐? 간조야. 바닷물이 빠져 있었어. 그럼 이상한 거예요. 바닷물이 빠져나간 상태니까 떠내려가진 않아서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수위가 낮잖아. 사람이 떨어져도 익사할 수 있는 지점이 없는 거지 현장에. 바닷물 빠졌으니 바닷속에 있던 바위가 드러났겠죠. 이때 추락한 거면 몸이 바위에 부딪혀서 상처가 나야 하는데 깨끗해. 신고한 레이코는 근데 몸이 다 젖어 있습니다. 비도 오지 않은 날에 바닷물도 빠졌고 왜 젖었어? 남편 건지다 젖었다 해도 수위가 낮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얼마 없는 바닷물에 넘어져 굴렀다 쳐. 그래도 신고 내용과 다르게 주변엔 낚시용품이 없습니다. 이거 뭐 거의 구라니까 제발 나 좀 보험 사기로 체포해주세요. 소원입니다. 이런 수준의 범행이거든요. 이런 병신 같은 점은 이은혜한테도 있었잖아. 남편 죽었는데 경찰이 자기를 의심해서 보험금 못 받고 있으니 억울함 풀어달라고 지가 그 아래 제보했다가 사실이 다 드러나 버렸잖아. 이은혜도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다 보니까 기집애가 뻔뻔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지가 하는 말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줄 아는 것 같아.
다행히 우리나라 경찰은 이은혜에게 당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에서 일본 경찰은 레이코에게 속습니다. 사고사로 결론 내렸어요. 그럼 부검도 안 한다는 거야. 아주 대단해. 너무 허술한 범행이었는데 이게 되네? 레이코는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1억엔 받아냈고요. 재산도 다 상속받았어요. 한 방에 부자 된 거야. 이 돈을 어디에 쓰냐? 여기서 또 웃긴 게 B에게 그 와중에 또 빚을 졌어. 3천만 원 갚았고 남은 돈은 공범인 호카오에게 관리를 맡깁니다. 아까 그 아저씨. 아니 이 여자는 왜 이래? 전 남편 죽이는데 쓰려고 끌어들인 게 아니라 진짜 좋아했나 봐. 그게 아니면 돈 관리 맡기는 게 이유가 안 됩니다. 근데 이 호카오가 돈 관리를 제대로 해주겠어요? 바로 경륜에 빠찡코로 다 날려. 7천만 엔이 우리 돈으로 7억이잖아. 1년도 안 돼서 이걸 다 날려. 호카오는 레이코에게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러면서 레이코에게 지금 우리 생활비가 쪼들리니까 이렇게 된 거 미안한데 전 남편에게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처분해서 생활비를 메꾸재. 그렇게 했거든요. 이것도 지가 다 날려. 그러면 레이코도 이제는 사람 새끼라면 열받겠죠. 큰 돈이 생겨가지고 그 B에 술집 나가던 것도 그만두고 알바만 조금씩 하면서 살았단 말이야. 애 셋 키우면서 써야 할 생활비였는데 이 남친이란 새끼가 도박으로 다 날렸네. 1995년 7월 됐어. 돈을 메꿔야 했던 호카오는 한 번 더 보험살인을 계획합니다. 공범이었는데 이제는 지가 제안해. 죽일 사람이 누구냐? 야마구치 요시노리라고 16살짜리 애입니다. 남자애인데 얘가 누구냐? 지 여친인 레이코의 둘째 아들이에요. 엄마가 레이코가 남친이라고 호카오에게 애들을 좀 보여줬나봐. 그 중에 둘째가 유독 싫어했대, 호카오를. 그래서 호카오도 기분 나쁘다고 막 레이코 몰래 애를 때리고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감정이 안 좋으니까 죽이자고 한 거야. 요시노리는 항상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막 코 부러지고 팔 부러져 있을 때도 있고. 레이코가 진짜 빡대가리인 게 이걸 또 형제들이랑 싸워서 생긴 줄 알아. 물어보면 되잖아. 그러던 와중에 호카오가 사실대로 둘째 죽여서 돈 받자 이런 제안을 했던 거야. 레이코는 반대하죠. 그치, 그래야지. 그 정도로 미친 여자는 아니야. 그래도 호카오는 계속하자고 꼬시거든요. 레이코가 이 시기에 호카오를 정리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잘 안 떨어져 나가니까 둘째를 죽여서 보험금 나누고 정리하기로 결정합니다. 미친년 맞았어, 이거. 8년 이거. 전 남편 죽인 지 6년 만인 1998년 8월 둘째한테 갑자기 오징어 잡으러 나가자면서 바다로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수면제 먹여 재우고 오징어 낚시에 쓰는 가스에 중독시켜 죽이기로 하거든. 그래도 엄마는 엄만지 고민이 되더라고 직전에. 문제는 이걸 또 첫째 아들에게 털어놨어. 엄마 네 동생 못 죽이겠다 막 이러면서 중단하는 거야. 그래서 멈췄어. 미수로 끝났는데 그러더니 또 돈이 아쉬워. 차라리 그래서 남친인 호카오를 죽이기로 합니다. 수면제로 재우고 담배 뿌리 떨어져 생긴 화재로 태워 죽일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만큼 제대로 안 돼요. 아니 그러면은 다 때려 접고 성실하게 살든가. 새로운 범행을 계획하지. 예전에 가정부로 일했던 할머니 집에 가서 차라리 강도짓을 하재. 지가 방금 죽이려고 한 호카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호카오는 또 그러재. 이 씨발 멋진 새끼들. 레이코가 둘째 죽일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호카오는 혼자서라도 다른 사건 저질러서 돈을 메꾸기로 해요. 1998년 9월 29일이야. 오후 8시 밤에 복면 쓰고 웬 여자 집에 침입해서 7시간 동안 위협했고요. 현금 17만 7천엔, 귀금속 120만 엔어치를 빼앗았어요. 이번에도 경찰에 잡히진 않았거든. 바리바리 훔쳐 싸와갖고 레이코 앞에 풀어놨어. 봐라, 내가 이렇게 해왔다 나 혼자. 어때? 좀 칭찬받고 싶었나봐. 근데 레이코가 화를 내. 오빠! 이까짓 거 누구 코에 붙여? 나 못 살아 진짜. 이 지랄해. 이 미친년도 술집 나가고 뭐 또 갑자기 큰돈 만지고 하면서 씀씀이가 커졌거든요. 돈이 급해진 레이코는 예상 외의 대안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된 거
자기가 범행 계획을 한번 짜보겠대요. 3,500만 원의 보험금이 나오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 걔를 죽이재 호카오가 막 눈 동그래져가지고 누구냐는? 누구냐는? 당장 하자는? 레이코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그 3,500만 원 나오는 애가 지 둘째 아들은 요시노리야. 그렇게 자기가 반대하던 건데 막상 돈 급해지니까 이제 지가 먼저 하자는 거지. 미친년이. 1998년 10월 26일 오후 10시 30분 다시 그 전남편 죽인 방파제로 갔어요. 요시노리 데리고. 또 똑같이 저번처럼 오징어 잡자면서 유인해 수면제도 먹였습니다. 이제 살인 시작하는 건데 2시간 뒤야. 12시 30분 요시노리의 몸과 다리를 테이프로 묶고 바다에 던졌어. 진짜로. 물에 빠지면서 차가우니까 요시노리가 깨거든요. 얘도 좀 보통 애가 아니야. 부모 닮아 그런지. 바로 이렇게 막 상황 파악하더니 지 엄마랑 호카오 보면서 야 이 새끼들아 이 X발 것들 막 쌍욕하면서 기어 올라오려고 해 애가. 그러자 레이코와 호카오는 요시노리의 머리를 막 눌러가지고 못 올라오게 막으면서 결국 익사시켰어요. 또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지. 시신이 필요하니까. 이번에는 시신을 바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전 남편은 간조 때라 바닷물이 빠져서 시신이 떠내려가진 않았는데 요시노리는 진짜 물에 빠졌고 높이가 있으니까 봐봐. 지들이 바로 못 건지는 거지. 경찰은 어업 조합원들에게 배 좀 띄워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설명을 막 듣더니 조합원들이 아 이거 그렇게 할 게 아니래. 뭔가 이상하다는 거지. 이때는 오징어 잡는 시기가 아니래요. 그리고 보니까 경찰도 이상해 보이는 거야. 이게 12시 넘은 월요일 새벽 됐단 말이야 지금 신고 들어온 게. 이따가 아침에 학교 가야 될 애가 왜 바다에 나와서 오징어를 잡고 있어? 아 이건 잘못됐다. 레이코 이력을 조회해봤더니 6년 전 남편 사망으로 1억 엔의 보험금을 받았었고 지금 물에 빠진 둘째도 고액의 보험이 가입돼 있잖아. 경찰은 단순 사고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경찰 판단이 중요했는데 사고의 가능성이면은 부검할 때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사건의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이 판단해버리니까 동의 없이 부검이 가능해지는 거야. 요시노리 몸에서 수면제 나왔어요. 경찰은 보험살인 혐의로 레이코와 호카오를 체포했지. 조사를 통해 전 남편 사망도 수상하다는 판단으로 재조사했고 결국 1년 뒤 호카오가 자백 다 하면서 살인 혐의로 다시 체포됩니다. 레이코는 19살인 장남에게 4천만 엔, 10살인 막내딸에게도 2,500만 엔의 보험금을 들어놨었어요. 얘네에게도 몇 번 수면 유도제를 먹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어. 특히 막내딸은 항상 사람들에게 요시노리가 죽으면 다음 차례는 자기라는 말을 했었대요. 애미년이 그러니까 지 혼자 자식 죽여서 보험금 타낼 생각이었는데 남친인 호카오가 안 헤어지는 거야. 남친이 있는 상태에서 속이기 좀 어렵고 알게 되면 돈 달라고 지랄할 게 뻔한데 혼자 다 먹으려고 좀 헤어질 생각이었는데 안 헤어져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공범으로 저질렀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사건은 대강 드러났어. 그럼 이 사건은 레이코를 주범으로 봐야겠죠? 얘가 레이코야. 어떤 인간이냐? 미친 인간이고 1958년생입니다. 학교는 잘 다녔어요. 전문대 나와서 간호사 되려고 했나봐. 병원에 단순 잡무 알바하면서 간호대학 들어갔거든요. 그러다가 아는 사람 소개로 5살 위에 오빠를 사귀는데 이게 전 남편인 야마구치 카즈이코였던 거고 이때 카즈이코는 전기통신공사 회사에 다녔어요. 남편 덕 좀 보고 살라 그랬는지 결혼하자마자 일 그만둬 간호학교도 자퇴하거든요. 범행 동기는 뭐 남편과 사이가 나빠서지만 가정 불화로 시작된 돈 문제가 커 보여요. 카즈이코가 결혼 직전에 먼 친척의 양자로 들어갔대. 결혼 생활도 그 집에서 시작한 거고 레이코 입장에서는 좀 눈치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라는 새끼가 돈은 안 벌어오고 아예 집 자체를 안 들어와. 어디 가서 기집질만 존나 해. 그러면서 가정이 파탄났고 레이코도 정 떨어진 새끼랑 헤어지는 김에 겸사겸사 보험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남자 문제를 좀 만들다가 정리가 잘 안 되니까 한 명을 공범으로 끌어들인 거지. 2004년 5월 21일 레이코는 무기징역 받고 감옥 들어가는데요. 옥중 결혼을 했어요. 호카오가 아니야. 같은 구치소에 있는 아무 관계없는 범죄자입니다.
이상하지 않아? 굳이 이런 선택을 왜 해? 여기서 이 레이코란 여자의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목적을 위해 그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어민숙 경우를 보면은 이 여자도 가족 죽이다가 체포되고 교도소에서 지 눈 찌른 적 있거든. 외출하고 싶어서 치료한다는 핑계를 만들거나 뭐 눈 다쳤다고 보험금 타거나 이런 걸 노리지 않았겠어요? 정상인은 이런 판단 못 합니다. 아무리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어떻게 씨발 제 눈가리를 찌르냐? 대가가 확실하더라도 정상인은 그 공포를 이겨내지 못한다고요. 근데 인숙이 누나 하잖아. 레이코도 이쪽이야. 재소자랑 결혼한 이유가 변호사 접견이나 면회로 자기 재판하는 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럴 때는 결혼하면 좀 감형해주는 경우도 있어. 사회 구성원을 이뤘으니 오케이 나가서 애도 낳고 좀 잘 한번 살아봐라 뭐 그런 의미로 좀 형을 낮춰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노리거나 뭐 어쨌든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이 탄원서를 써줄 수도 있잖아요. 이 새끼도 범죄자지만. 그리고 뭐 어떤 재판 노하우를 공유받는 이런 도움도 알게 모르게 받을 수 있는 거고. 단순히 자기 이득 하나를 위해 생판 모르는 남자랑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좀 사이코패스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공범인 호카오 카즈오 어떤 아저씨냐? 레이코보다 11살 많은 1947년생. 뭔 사고를 쳤는지 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당해요. 그리고 도쿄에 가서 트럭 운전수, 볼링장 종업원, 버스기사 같은 거 합니다. 얘도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 셋 낳았는데 도박으로 빚지고 아내 때려가지고 이혼당했어. 혼자 살게 됐잖아요. 버스 운전했는데 또 사고를 내요, 버스를. 회사 잘렸지. 먹고 사는 거 막막해졌지만 마침 또 아버지가 사망해가지고 아빠 유산을 받아 아빠가 고물상했거든요. 이게 자기 명의가 됐는데 좀 해보니까 생각보다 고물상은 돈이 되지 않았대. 거기에 이 사람 위로 4명의 형 누나가 있습니다. 한 명은 죽었고요. 남은 3명은 가족 내력인지 다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들어가 있어. 병원에 입원할 정도면은 나라에서 장애를 인정할 수 있죠. 형제 3명의 장애인 연금이 나오는데 이거 호카오가 다 가로채가지고 술 처먹고 대출도 받고 여친에게 돈 빌려서 도박하고 아주 개차반으로 살았어. 그러다가 빠찡코에서 알게 된 사람이 술집을 데려갔는데 거기 직원으로 있던 게 이 레이코입니다. 둘 다 사정도 어렵고 어느 정도 범죄 성향은 드러내고 있었잖아요. 그런 기질이 맞아 떨어지면서 사귀다가 보험살인을 계획했던 거예요. 레이코는 전남편 보험살인이 인정됐고 호카오는 레이코 아들인 요시노리 사건에 적극적이었다는 게 인정됐어요. 그래서 각자 살인 혐의가 너무 커. 둘 다 사형 선고됐고 지금 후쿠오카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여기까지인데 보험살인이라는 거는요. 사기와 살인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게 개별적인 사기 한 번, 살인 한 번과는 많이 다르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여야 하잖아.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치관이 이게 보통의 인간일 수 없고요. 범행 자체도 어려워요. 자기가 죽이지만 시신을 드러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는 와중에 자기는 혐의에서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애드립성, 즉흥적인 범죄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범행 동기도 원한이 없잖아요. 돈이라는 자기 개인적인 이익 때문이라고. 정리하면은 보험살인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아무 갈등이나 원한 없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 죽이려 드는 범행 과정이라는 거죠. 이걸 상습적으로 저지르겠다는데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배겨? 문제는 피해자도 범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무리 나랑 사이가 나빠도요. 어떻게 항상 의심을 해? 그것도 언젠가 나를 죽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의심하면서 어떻게 사냐고요. 여기에 또 무서운 거는 충분히 상대도 이런 걸 눈치챘고 내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이 새끼들은 웃으면서 다가와. 왜?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을 못하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지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미친 새끼들이야 그냥. 빨 새끼들 그냥 거꾸로 매달아서 존나게 패야 돼요 그냥. 개놈 새끼들. 그래서 이게 보험 사기가 되는 거고 굉장히 무서운 유형의 범죄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